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청산별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 고려 소교, 고려 가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 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79페이지 보면 청산이란 어떤 곳일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고 싶은 곳은 어디 있는가? 이 두 가지 작품에 대한 감상 열기가 있는데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 청산이라는 곳은 결국엔 뭐겠어요? 당연히 가고 싶은 곳, 힘들 때 가고 싶은 곳, 일종의 이상적 공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청산별곡은 작자미상입니다. 작자미상이라는 것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면,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개인에 의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이 일종의 전승되어 있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한번 읽어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시간을 한 30초 줄 테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세요. 자, 우선 내용을 보니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단어들도 많죠. 사실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랑 다르게 단어의 형태도 조금 다르고 사실 읽어가는 과정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같은 우리말을 베이스로 하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한 민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대국어스럽게 읽으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최대한 현대국어스럽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맞게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을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면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라는 말인데 잘 알고 있는 구조죠. BA 구조입니다. 자,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이를 낳다. 자, 청산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시적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일종의 후렴구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각 시조의 각 연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일종의 통일성, 작품에서 어떤 통일성을 드러낸다라는 것과 그리고 일종의 리듬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학습 활동을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자, 머리랑 다래랑 먹고 머류랑 다래랑 먹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렇죠, 청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소박한 음식을 먹고 여기 청산에 살고 싶어 라고 그 소망을 드러낸다. 현재 처한, 현재 공간의 의미가 어떨까? 시적 화작의 현재 공간이 매우 불우한 혹은 힘든 곳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청산에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은 그만큼 삶에 충분히 힘들다라는 걸 나타내겠죠. 자, 그 뒤에 다음 연으로 보면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이러 울어라세요, 널라와 신음한 나도 자곤이러 우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울어라 울어라세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새가 울는 게 진짜로 슬픔일까요? 슬픔은 아니겠죠. 슬픔 때문에 새가 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슬픈 화자의 어떤 감정이 이입이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이란 감정을 이입한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널라와라고 했을 때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과 여기 새는 어떤 감정이야?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 정도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자, 근데 가던새라는 말을 사실은
일종의 중의성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두 가지. 여기 보면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이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산이 있다고 보고 여기 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난 길을 따라서 시적 화자가 열심히 정산으로 가는 도중에 뭘 본 거야? 멀리 하늘 날아가는 새를 본 걸 수도 있고 또는 뭘 봤어? 자기가 농사 짓던 그 농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두고 떠나는 어떤 농토를 보고 어떤 생각이 잠겨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던 새 본다는 진짜 날아가던 새는 정말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데 반해 자기는 쫓겨나듯이 정산으로 가야 되는 어떤 심리 상태와 대비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열심히 농사 짓던 그 밭에 이랑 혹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같은 사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랑을 보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지었던 농산물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슬픈 감정을 표현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아래 갈던 새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청산에 아닌 청산 밑에 넘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도 어떤 공간이다라고 하면 청산과 대비되는 속세를 상징하는 공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익묻은 장글랑 가지고라고 얘기했어요.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밑에 힌트를 보면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근데 익기라는 어떤 개념이 사실 농기구에 쟁기라는 그 농기구에 익기가 생기려면 사실은 익기가 어디 제일 많이 있습니까? 물론 습한 환경도 습한 환경이겠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쟁기를 바쁘게 사용한다면 익기가 끼겠습니까? 안 끼겠습니까? 당연히 안 끼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쟁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농민들이 처한 현실 혹은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각박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갱기를 버리고 갈 수 없으니 물 아래를 가던 새를 보며 청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과거를 생각하고 혹은 그 장소를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리저리 해서 일인공 저린공 하여 이리저리 해서 뭐 낮은 또 지내왔는데 자,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이란 어떡할까라고 해서 낮과 밤의 대비를 보여주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뭐 어느 때나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한다면 낮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겠습니까? 밤에 많이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밤이겠죠. 그러면 밤이라는 시간은 시적 화자의 무엇이 외로움이라는 시적 화자의 어떤 감정이 극대화되는 시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리저리라는 표현보다는 일인공 덜인공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뭔가 쓰지 않아도 될 동그라미가 종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옹옹 이런 표현들, 잉옹 이런 표현들 일종의 음악성을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음악성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악성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뭘 사용하고 있다? 종성의 이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낮에는 이리저리 지내왔는데 밤에는 너무너무 외롭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심정, 자신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여기 위에 보면 어디다 전지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리도 사랑할 리도 없이 맞아서 우노라. 자, 사실은 지나가다가 내가 돌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돌을 던졌어? 라고 범인을 찾거나 혹은 누가 돌을 던졌어? 라고 해서 주변을 돌아볼 법도 한데 미워할 일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맞아서 울고 있어. 돌을 맞고 누가 던졌는지 찾지도 않고 그냥 맞아서 울고 있는 태도야.
이건 무슨 태도일까? 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일종의 체념하고 있는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어디라 던지던 돌. 어딘가로 던지던 돌이었는데 누군가를 맞히려고 던진 돌이었는가라고 했는데 그 돌이 결국엔 누구에게 왔어? 시적 화자에게 왔죠. 그래서 화자에 대한 어떤 운명을 돌이라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특이할까? 앞면에는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디 사르리랐다 바다에 사르리랐다 A 구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제는. 근데 선생님 앞에 보니까 총 8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연의 시작은 청산 그리고 5년의 시작도 바다였다면 뭔가 좀 더 대립되지 않았을까요? 대조적이지 않았을까요? 바다에서 시작하는 구조, 청산에서 시작하는 구조. 어떤 산과 바다라는 어떤 자연의 어떤 대표적인 공간을 서로 대립하는 형태로 시작했더라면 시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전해지는 형태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마 오연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유연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뭐 근거 없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추측도 가능하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그럼 여기 말하는 바다는 당연히 앞에 얘기는 청산과 같은 개념이면서 동시에 무엇과 대비되는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자연물에서 어떤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근데 똑같습니다. 나마자기 구조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소박한 음식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7연과 8연 조금 어렵습니다. 가다가 들어오너라 어디에 애정지 가다가 들어오너라 애정지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이 부엌을 뭐라고 부었냐면 부엌을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진짜 어릴 때 선생님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할머니께서 항상 선생님한테 뭐 정지에 가서 뭘 좀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래서 애정지에 대한 표현은 외딴 부엌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체크해서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들어오너라. 그리고 사삼이는 사슴이 어디에 올라서 침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슴이 짐대에 사슴이 장대 높은 이 장대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 사슴이 올라갈 수 있어? 여러분 사슴의 발 모양이 어떻습니까? 발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높은 장대를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플러스 사슴이 그 짐대에 올라가서 뭐 맞아? 해금을 켜는 거야. 해금 악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기타 정도? 뭐 그런 느낌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해금을 켜는 걸 들어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불가능한 상황이 여기 나와 있죠.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길 즉 기적이 일어나는 바람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기적 같은 상황은 뭘까?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 삶의 고뇌가 해결되는 그 순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 정도.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설진 강수가 뭐냐면 강술.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술을 통해서 뭘 잊는 거야? 현실의
괴로움을 잊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현실을 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될 거고, 그리고 저런 곳 누룩이 매워 잡사오니 매워서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누룩이 나보고 이런 좋은 술 향기를 내니 내가 어찌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보면, 자, 청산을 살고 싶은 시적 화자의 어떤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가서 뭐 머리랑 다래랑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고 청산을 살고 싶어. 근데 이 청산은 화자의 소망인데 왜 이 소망이 왜 드러났다 했어? 시적 화자가 현재 어떤 상황이야? 현재 매우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적 화자를 우리가 누구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유랑민 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뭐 국토를 잃은, 국토를 상실한 유랑민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전쟁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 청산에 가는데 그 청산은 현재의 고통이 상실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근데 가는 과정에서 뭘 본 겁니까? 울어라 울어라세요라고 해서 진짜로 뭐 날아가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농사짓던 밭에 어떤 이랑을, 아니, 그건 아니지.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새는 사실은 울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시적 화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고통스러운 혹은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정서 상태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에게 울어라라고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장면. 너보다 더 신음이 많은 나도 자고 나서 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에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잘못 얘기했던,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날아가던 새, 자기는 뭐 어디 청산으로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근데 그에 비해 자유롭게 날아가던 새를 보면서 뭐 안타까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농사짓던 농토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떠나 국토를 유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슬픈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했죠. 그리고 익묻은 장글란 쟁기를 가지고 뭐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자, 이리저리 하여 낮은 지내 왔는데 밤이란 어떻게 지낼까라고 이야기하면 시적 화자의 외로움이 극대화된 밤의 시간을 걱정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장 보면,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돌을 맞으면 얘기했죠. 뭐 누가 돌을 던졌어? 라고 돌을 던진 사람을 찾기 마련이고, 그래서 뭐 잘잘못 따지거나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 뭐 그냥 맞아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며 울고 있다. 그리고 이 돌 또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제 돌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야? 일종의 자신의 운명 정도로 해석한다면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드러낸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사라리 사르리랐다, 바라레 사르리랐다. AA, BA 구조에서 바라레는 앞에 뭐와 대응된다 했어? 당연히 청산과 대응되는 구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진짜 대응이 되려면, 정말 대립적으로 보이려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유견에 나와 있는 게 뭘로 되어 된다 해서 오연으로 갔다면 정말로 1연 그리고 5연 딱 8개의 덩어리 중에 딱 시작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전히 대립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것, 여기까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남아자기 구조계라고 했는데 앞에 얘기했던 머루랑 다래처럼 아주 소박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다가 들어오너라, 애정지 부엌에 가다가 들어오너라 라고 하는데, 와서 뭘 듣는 거야?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켜는 것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사슴이 해금을 켜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어떤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술을 빚고 있구나. 저런 거 누룩이 술을 빚을 때 쓰는 누룩 알고 있죠? 그 누룩을 통해서 뭐 막걸리 같은 걸 담기도 하는데, 그 누룩 냄새가 너무 좋으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일시적으로 현실의 어떤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하는 어떤 시적 화자의 모습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거에 관련된 학습 활동 문제를 좀 풀 건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조금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자기 거하고 스스로 좀 내면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어서 학습 활동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거나 하면 나중에 학교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이 영상을 한 2번 정도 시청하면서 청산 배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기 거화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